드디어 여러분들 이 세미나에 또 이런 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멋진 또 게스트 모셨는데 이분이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이번에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기름이 없어서 차가 터널에서 멈췄다. 에휴. 오늘도 차가 멈췄다. 으아. 오늘은 3월 16일 2021년이죠. 네. 지금 몇 시예요, 성희 리더님? 지금 11시 15분인데 저희는 내년에 꼭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맞아요. 되게 응원해주세요. 사실 지금 개 피곤합니다. 지금 밤 11시 15분인데 아침부터 저희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목이 너무 아파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피곤해서 영상 찍지 말자고 하는데 나중에 이 영상을 꼭 틀고 싶은 날이 올 것 같아서 저희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 쉬고 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선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저희는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을 못하겠어. 집에 도착하면 12시인데 다이아몬드를 꿈꾸며 이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이아몬드 갈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고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고 다이아몬드. Cosa fai stasera? Rimani ancora un po'. Sarà questa atmosfera, ma non mi dire di no. Per farti prigioniero, qualcosa inventerò. Ma che bisogno c'era di amarti subito e poi? Questo giorno è una pazzia, ma la luna è amica mia. Se ti resta un sogno da buttare via, sono in mezzo a una città, sono amici e poi chissà. Poi non basta mai, tante cose da dirsi e baciarsi e capirsi e stringersi. Poi non basta mai, si fa tardi ma dai, dove corri a quest'ora?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Io non ti lascio più. Cammino di scoglie, io
너무 감동적이죠. 음악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영상도 너무 감동적인데 이 감동적인 영상의 주인공 아메이를 사랑하는 남자 김동영 다이아몬드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멋지죠?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 절반, 잘 될까 싶은 마음 절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간 큰 무대에서 뉴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낯선 분위기였는데 드레스를 입으시고 턱시도를 입으시고 무대 연출에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초반에. 근데 그게 멋지더라고요. 저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할 때 그때부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영리더로서 젊은 나이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메이 성공하면 어떤 음악을 틀까? 어떤 영상을 만들까? 사진만 넣을까? 아니면 좀 생동감 있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조금씩 채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구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된다. 이 사업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영상의 이제 그 OST가 그 사라 브라이트먼의 Just Show Me How to Love You라는 노래인데 이게 저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곡으로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얼마나 이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서. 힘들 때마다 되겠지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어치브라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에 저희가 이제 실려서 저보다는 이제 제 와이프가 예쁘게 나왔다고 이걸로 써라 해가지고 전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꺼벙한 표정인데 제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진 넣습니다. 저는 이제 2세 사업가예요. 2세 사업가라 함은 이제 아메이에서 부모님이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자녀가 이제 상속을 받아서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걸 이제 2세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먼저 10년을 하셨고 제가 이어서 저도 비전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자녀분들 다 계시죠. 근데 부모님이 뭐 하라 그래서 하진 않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진로를 정해준다 그래서 순종적으로 따라오는 자녀들 요즘 많지는 않죠. 저도 제가 선택해서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정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 길을 저희 부모님께서 좀 먼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자랐는데 분들 아시겠지만 그 동네가 나름대로 학구열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원가도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두 아들이 있으신데 제가 첫째, 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첫째에 대한 교육열이 좀 남다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투자를 끊임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3 때까지 정말 제가 뭐 운동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것 같고 친구들하고 PC방, 뭐 노래방, 오락실 이런 데 가본 기억이 없어요. 가고 싶으면 항상 목덜미 끌려가지고 학원 가야 된다, 과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었는데 전 그게 정말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난 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 중2, 중3, 사춘기가 올 때 이 부모님과의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이 이제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막 정말 어머니보다 덩치도 커지니까 대들기도 하고 막 잘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비싼 돈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거 자녀들하고 관계가 깨지겠다. 관계가 더 멀어지겠다 싶으셨는지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유학을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알겠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중3의 나이에 이제 그 에이전시라는 곳을 껴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른인 줄 알았어요. 중3 되면 다 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3들 보면 어때요? 정말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나이 때 미국을 혼자 갔구나. 그래서 갔을 때 사실은 뭐 유학 생활이 사실 쉬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K-팝, 뭐 K-드라마 이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중국인 취급받기도 하고 뭐 정말 뭐 진짜 인종차별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고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워서 처음에 막 진짜 바디 랭귀지를 막 손짓발짓 써가면서 음식도 잘 맞지 않고 이 여러 가지에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하시는데 전 한국에 오기가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치고받는 그 삶에 오는 게 더 싫었던 것 같아서 저는 애써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서 막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적응을 하고 공부를 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유학비가 상당하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줄까 말까에 대한 그 기준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성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쨌든 잘 해야 지속해줄 수 있는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한 2배, 3배로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은 1시간 만에 숙제 끝나고 운동하는 거를 전 도대체 뭔 소린지 알아듣질 못하니까 2시간, 3시간 사전을 펴놓고 하면서 약간 그때 제가 완전히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던 사람이었는데 약간의 자립심, 독립심이 그때 좀 길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약간 이 오기도 생기다 보니까 내가 얘네를 이길 수 있는 건 공부뿐이 없다. 막 이런 생각에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되거든요. 애국가들은 눈물 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외국 나가면 애국가들은 눈물 바로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막 이상한 생각에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 미국은 이제 SAT라는 걸 봐요. 수능이거든요. 제가 수능을 저희 고등학교 전교에서 제가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별거 아닌데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국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UC 샌디에고라는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학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준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인턴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정말 운 좋게 제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유학생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에 있는 미국 대기업에 입사하는 건 사실은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미국 회사인 Thermo Fisher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 한국에서도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들 아시던데 그 본사에서 저는 이제 파이낸스, 재정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딱 1년 하고 그만두게 돼요. 생각을 지금 이제 정리를 쭉 해보면은 저는 좋은 직장을 가면 제 인생이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주입식으로 들었던 얘기가 어느 대학교 갈 거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느 대 갈 거야? 대학이 정말 모든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는. 대학을 가니까 어디 취직할 거야? 어느 직장 갈 거야가 가장 많이 들려온 질문이었어요. 마치 좋은 곳에 취직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근데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네 인생 진짜 시작이야 이런 게 아니라 취직하면 끝이야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남들이 좀 부러워하고
인정해주는 곳에 취직을 했더니만 겉으로 봤을 때는 번지르르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20대 청년이었지만 매일매일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고 또 거기서 몰랐던 현실이 약간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샐러리는 많이 받지만 그만큼 치열한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 은퇴가 빠르다는 것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고민들을 혼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정말 유학비를 계산해 보니 제 10년 유학비가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부모님이 재벌이 아닌데 모든 걸 저한테 투자해서 보내놨더니만 제 동생은 덕분에 거의 방치였습니다. 형한테 모든 게 들어가서 어머니도 질리신 거예요. 저랑 너무 이게 마찰이 생기니까. 동생은 그냥 건강만 해라. 너 진짜 아프지만 마라 이래가지고 좀 불쌍하고 미안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월급쟁이 생활로 이렇게 월급 받고 있는 게 다일까? 라는 생각에 여러 고민 끝에 제가 한국에 올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선배들, 한국에 와서 이제 여의도 뭐 IFC 쪽 금융업계에 일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한국에 가는 게 나을까요? 미국에 있는 게 나을까요? 제가 한 10명 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헬조선이야. 답이 없어. 너 거기서 받는 월급과 연봉이 너 진짜, 너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너 그거 그만두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이 저한테 한국에 오라고 강하게 권유하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한국도 너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있어. 전 그게 약간 너무 반가운 소리였던 것 같아요. 약간 향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때.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이제 아메이란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메이가 그거야라 그랬으면 전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아메이란 얘기 쏙 빼고 정말 기회가 있다는 얘기에 저는 그걸 또 붙잡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이제 한국에 2015년 12월 1일 날 왔는데 한 달 뒤 2016년 1월 1일부터 전 아메이를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스토리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아메이 하려고 한국까지 왔어? 이러시는데 전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10년 동안 저 유학 보내고 나서 아메이를 시작하셔서 하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 아메이가 정말 꿈의 직업이다, 뭐 멋진 잡이다,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세제였거든요. 왜 우리 엄마가 세제 장사를 하고 있지? 왜 치약을 팔지? 이런 느낌. 제품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 보니까 세제 뒤에 있는 비전을 보지는 못하고 겉모습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1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노르표 페인트에서 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을 하지? 괜찮은데 우리 집? 그래서 제가 느끼는 첫 인상의 아메이는 성냥팔이 소녀 같았어요. 그리고 요구르트 아줌마 같았어요. 그러니까 콧대 높았던 저한테는 이해도 안 되고 저한테 권유하는 것도 싫고, 제가 아메이가 제일 미웠던 순간은 이게 브랜드 체인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메이의 진심이신 어머니를 두면 우리 집에 아메이 말고 딴 제품 있는 꼴을 못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학생이고 총각이고 하니까 신라면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타사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성적표를 못 받아왔을 때보다 신라면을 먹을 때 저를 더 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호적에서 파버리듯이 어떻게 이런 제품을 먹을 수가 있냐고. 그때 저 아메가 제일 미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종교 집단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열성적인 부모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보통 부모님도 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만에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아메이란 단어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걸 전해주는 사람의 모습에 의해서 이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봤기 때문에 썩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사업에서 성공자를 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만약에 부모님이 정말 제품 전달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셨으면은 저는 아마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 10년 만에 와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아메이 10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난 결과물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보통 제 또래 제가 한 26살 때 왔으니까 그 또래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 한때 너무 잘 나가던 평촌 사시던 친구 부모님들이지만 은퇴라는 걸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노후 후반전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 하시던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말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됐는데, 우리 부모님은 다시 일터에 나가시는데, 우리 어머니 마트에 다시 일하게 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10년 만에 살게 되니까 저희 부모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는 노르포 페인트랑 회사를 잘 다녔지만 정말 예고 없이 한순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명예퇴직하게 되시면서 정말 수입이 제로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은 게 이미 한참 됐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자식 눈에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용돈을 빵빵하게 드리고 있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메하고 나서. 지금의 그 웃는 모습이 전 굉장히 낯설었어요, 처음에. 저거 정말 쇼윈도우 아니야? 옛날에는 정말 파이팅 넘치는 가족이었거든요. 정말 매일 파이팅이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근데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개선된 것도 저는 좀 놀라웠어요. 자녀 입장에서.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영이의 유학비. 제 동생은 또 성악을 하거든요. 창영이의 성악비를 이 모든 것이 아메이 하나로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을 목격한다면 궁금한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아메이를 무시했던 것 같은데 이 결과물을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또 무시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딱 저한테 소위 요즘 말로 현타가 온 시기였어요. 이게 맞나? 그동안 믿고 왔던 것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동안 이렇게 애써서 왔는데 그 다음을 못 보겠는 답답한 미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아메이를 여쭤봤고 부모님이 아메이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2030 세미나라는 곳에 데려갑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 또래가 사업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다 아주머니들. 같은 뒤에서 보면 다 헤어스타일 다 똑같더라고요. 나 저곳에 끼고 싶지 않다. 난 저곳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좀 현명하셨던 게 2030 세미나 데려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또래에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는 청년들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장소길래 이런 청년들이 있지? 근데 별 볼 일 없는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다 진취적이고 막 멋진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위 말해서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알아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나도 아메이를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부모님 라이프 스타일처럼 살고 싶은데 부모님은 40대에 시작하셨지만 20대에 시작하면 더 빨리 그걸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지금 생각해도 가장 잘하신 게 나가서 치약 좀 팔아와. 나가서 누구 좀 가입시켜봐. 이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한두 달 정도 정확하게 아메이를 공부해봐라고 하셨어요. 전 그게 참 좋아.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20대 나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아메이가 너의 인생의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증을 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 넌 미국에서도 왔고 영어도 할 줄 아니까 정확히 공부해서 검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시작해도 상관없어. 저는 그 말이 왜 좋았냐면은 제가 걱정했던 게 제 인생에 주홍 글씨가 새겨질까 봐 무서웠거든요. 20대에 아메이 하면 이미지가 어떨까 주변에 뭐라 그럴까 두려웠었어요.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만약에 하다가 그만두면 평생 친구들의 그 술자리나 이 모임에서 야, 쟤 다단계 했었잖아. 쟤 하다 그만뒀잖아. 이 말을 듣는 게 전 정말 자존심이 세서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에 오케이. 한번 알아보고 판단하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많은 책과 정말 많은 미팅들과 정말 많은 유튜브와 음원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 책이 너무 재밌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분석적인 또 숫자 다루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좋대, 괜찮대, 비전 이대로 맞춰는 의심병 환자 수준이어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직판협회, 한국에 있는 기업 신용등급평가, 미국에 있는 특허청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정말 믿을 만한 회사인지 제품인지 수익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전 나름대로 검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속에 의심보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게 생기더라고요. 전 이때 확인해 본 이 결과가 지금의 저까지도 마음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보다는 20, 30대 젊은 리더님들은 아무래도 검색할 수 있는 능력, 뭔가 찾아볼 수 있는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저것을 많이 검증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한테 전하는 게 좀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내가 잘 되려고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우리 다 양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끝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검증했던 게 수익 구조였습니다. 제가 수익 구조 검증하기 전에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다들 그러시죠.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 구조가 약간 이 윗사람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팅장, 강의장을 그때부터 열심히 빠짐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강의에서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를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증거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에디슨 마케팅이라는 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엄청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플래닛 지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을 1년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honoring innovation and innovations라 그래서 혁신을 기린다 이런 뜻에서 이 에디슨 어워즈를 받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누가 봐도 알만한 분들이 이 상을 받았다는 게 전 굉장히 공신력을 높여줬어요. 근데 딱 거기에 1993년도에 아메이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랑 제이 밴 앤델이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상을 뭘로 받았나 보니까 기가 막힌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익 구조로 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야 이렇게 검증이 되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이 창업자 중에 이 제이 밴 앤델이 아들인 스티브 밴 앤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올라와 있네 해서 제가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에디슨 마케팅 담당자한테 2016년 1월 18일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너무 이 사이트를 잘 보고 있고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힘이 되고 어쩌고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들 큰 실수했어. 이러면서 사진 바꿔달라 했더니 밑에 바로 미안하다고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리더님들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진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하나, 수익 구조 하나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라는 막 가슴이 막 태어나서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이 두근거림이 생긴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평균 5년 플랜이라는데 5년 동안 집중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어쩌면 나한테 찾아온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메이는 누가 알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알려주면 이 겉에 떠보지도 않겠죠. 근데
저는 절대로 저한테 사기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그 돈을 투자해서 대기업을 취직한 것보다 아메이를 하기 더 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신뢰로 제가 알아보면서 저는 너무 많은 다이아몬드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가 중간이라는 것도 알아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끝판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영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27살에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27에 시작하면 젊은 나이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얼마나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주도적으로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3년 뒤, 5년 뒤 내가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하면 다시 지금의 나의 모습은 3년 전, 5년 전 내가 누굴 만났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가 지금의 나를 만든대요. 반대로 3년 뒤, 5년 뒤 나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읽는 책들, 나누는 대화가 저의 미래를 만든대요. 그리고 지금 나랑 가장 많이 어울리고 자주 보는 사람들의 연봉을 평균을 내면 그게 나의 5년 뒤 연봉이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5년 뒤, 난 3년 뒤 어떻게 될까? 27살인데 나의 30은 어떨까? 앞자리 바뀔 때 어떤 모습일까가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인데 직장 다니는 사람의 3년 뒤, 5년 뒤 모습이 제 모습이라 그러니까 너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수입은 좀 늘어나지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인가? 내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이 저 모습인가? 저는 회사 다니면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를 와보니까 젊은 다이아몬드들을 보면 이 과정은 모르겠지만 이 3년 뒤, 5년 뒤가 정말 반짝반짝 하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저울질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제가 미국에서 일을 했던 커리어가 약간 그 레주메, 이력서에 좀 플러스 요소가 됐는지 한국에 와서도 이력서를 올려놓으니까 러브콜이 들어오는 회사도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일매일 검색하는 그 녹색 창 있죠? 그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데를 들어간다면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높겠지. 아메이 비전은 봤는데 아메이를 시작하면 이거 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입도 제로부터 시작할 텐데 막 저울질을 하다가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내가 한다면 회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해보니까 회사도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자영업도 만만치 않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그럼 내가 어차피 해도 5년은 가고 안 해도 5년은 가는 거라면 내가 이곳에 5년을 한번 던지면 끝이 어떻게 다를까? 전 다이아몬드가 되면 훨씬 좋겠다 생각에 저는 최고의 부의 추월차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고 나서 제가 자연스럽게 했던 게 뭐냐? 저는 대가 지불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걸로 딱 결정을 짓고 막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으로 시작할 때 저는 1번으로 정했던 게 대가 지불이었어요. 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당시 게임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너무 좋아하던 청년이었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이걸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아마 부모님이 저한테 야, 너 아메이 사업 성공하려면 너 좋아하는 거 다 끊어야 돼 이랬으면 전 청개구리 성향이라 전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땅콩을 진 손으로는 다이아몬드를 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메이 속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미래가 바뀌는 걸 바란다면 그건 현대인의 정신병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발적으로 이렇게 대가 지불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100% 부모님의 뒷모습인 것 같아요. 아메이를 시작하고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진 않아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제가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면 한 2달 정도 있다가요. 그럼 원래 어머니 스타일에는 올 때마다 이 큰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시간을 다 저한테 할애하셨을 뿐인데 저는 방학 때 와서 부모님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바쁜지 맨날 5만 원짜리 주고 동생하고 치킨 사 먹어 이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성향에는 중3 때 아들을 미국에 보내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미국에 왔었을 분이에요. 실제로 그 어린애들을 미국 보내면 부모님들이 많이 옵니다. 미국에 와서 반찬도 해주시고 몇 달 살다 가시고 이러는데 저희 엄마도 분명히 그래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3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을 단 한 번도 미국에 오지 않으셨어요. 전 좋았는데 그때 안 오고 싶었을까?
안 궁금했을까? 걱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쭤보니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은퇴를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키워내지 않으면 너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유학 생활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대가집을 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다 보니까 부모는 자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는데 부모님의 뒷모습이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요즘은 정말 무서운 얘기 들어요. 부도 상속이 되고 가난도 상속이 된대요. 근데 돈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 부모의 마인드가 상속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가집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이상과 현실의 갭이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술자리에서 절대 369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369. 이 3% 6% 저는 되게 SP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림 쫙 보면은 642 플랜 보면은 이렇게 6명, 4명, 2명 되면 아름답게 1000만이 되겠네? 웬걸 9개월이 지났는데도 SP는커녕 9%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2%, 15%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호기롭게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았다. 대박이다 진짜. 5년 뒤에 다이아몬드 되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는데 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한 달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제 친구들한테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너 요즘 뭐 해? 그 다음에 너 그럼 아메이로 얼마 벌어? 등에 이제 식은땀이 쫙 나죠. 거기서 해야 되는 대답이 있어요. 너 알면 깜짝 놀랄걸? 꼭 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적어서 깜짝 놀라지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알면 깜짝 놀라 너. 그러니까 이게 369를 9개월 하니까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100%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집에 다이아몬드가 살고 있는데도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감 없는 이 마음이 공존하는 리더님들의 마음을 나보다 더 하겠지 라는 생각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봤어요. 너무 거절이 무서운 거예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거절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거절 받아 보니까 아픈 거예요. 안 아프신가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그러면서 제가 거절 좀 안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거절 좀 안 받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좀 하늘에서 좀 뚝뚝뚝 좀 알아듣는 사람 좀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저희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 좋다. 너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고 치자. 그래서 너는 정말 운 좋게 거절 한번 받지 않고 하늘에서 6레그가 탁탁탁탁탁 떨어져서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PT가 돼서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치자. 너무 좋겠지. 제가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면 너는 거절을 안 받았다고 치더라도 너와 함께 너의 손을 잡아준 그들은 거절을 안 받을까? 그럼 너는 그들이 받는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게 진짜 너가 원하는 비전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돼도 절대 인정받지 못해. 너 무시당해. 그거는 탄탄한 네트워크가 아니야. 기도를 바꿔라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거절 많이 받게 해주세요. 거절을 아주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기도를 바꾸래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제가 이겨낼 수 있게, 극복해낼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거절이 계속 오더라고요. 엄청 세게 오더라고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성공자가 그 과거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나의 스토리를 얘기할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거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서 거절받아서 상처받고 속상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거절받고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와, 오늘 나 진짜 센 거절 받았어. 기특해. 인증샷. 힘든 날 영상 남겼습니다. 나중에 다이아몬드 영상에 써야지.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영상들이 그때를 위해서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초반부터 만들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릇을 넓혀야 된대요. 제가 지금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에서 축복을 쏟아줘서 많은 사람들을 너한테 부어줘도 너 그들 담지 못한다. 특히 나이도 어린데 마음까지 넓지 않으면, 그릇도 넓지 않으면 너가 원하는 진짜 부자의 그릇을 만들 수가 없다. 지금 거절받고 고통스럽고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게 너를 좀 더 품격 있는, 인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란 이 마인드 컨트롤이 저는 저한테 가장 부모님께 받은 큰 멘탈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저희 2세 사업자로서 부모님께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냐. 솔직히 인정합니다. 부모님께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거절받고 집에 가면 어유 잘했어 수고했어 이거 해주는 것도 아주 큰 거죠. 근데 저는 이 정신적인 이 멘토링을 받았지,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아직 싱글인데 이제 사파이어가 되거든요. 제 동생도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부모님께는 단 한 명의 소비자, 단 한 명의 파트너, 저는 부모님께 1PB도 받지 않고 다이아몬드가 되자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 스스로 점수를 한번 줘봐라. 너 지금 몇 %, 너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했을 때 100이라고 치면 넌 지금까지 사업을 몇 점 정도로 하고 있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절대 100점을 못 주겠는 거예요. 50점도 줄까 말까. 제가 콧대가 너무 세가지고 우아하게, 근사하게만 얘기했지 낮아지고 섬기는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10월 달에는 2016년 10월 달에는 진짜 모든 걸 한번 해서 SP를 한번 도전해보자. SP 안 되면 아미 그만두자. 너는 기회가 와도 못 잡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 제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SP 도전하는데 와, 이때가 진짜 스토리가 엄청났어요. 저희 아버지 그 당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1층에 이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명단을 써보라 그러는데 탈탈탈 털어도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아메이 시작하면 가족들한테 먼저 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모가 다이아몬드고요. 어머니는 그 당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였고요. 저희 고모도 파운더스 PT여서 외가 친가 싹 다 이미 싹 다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할 곳이 없어요. 그나마 또 외국에 있다 와가지고 친구도 별로 없어요. 원래 제가 지금 막 무대 체질 같이 보이지만 저 극강의 아이예요, 아이. 네, 지금 기 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선에 굉장히 기를 빨리고 있는데 집에 가면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친구도 많지 않으니까 성공은 하고 싶은데 변화해야지 이러면서 콜드 컨택이라도 해보자. 진짜 시간이 남아도니까 누구라도 만나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아버지 그 1층에 있는 카페를 가보려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사장님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갖 시나리오를 다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플랜 A, B, C, D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문을 탁 열고 정장 예쁘게 입고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제품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이게 제 시나리오였어요. 일단 거기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열이고성 돌듯이 그 주변에 계속 도는 거야. 못 들어가겠어. 겨우 용기 내서 문 딱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장님한테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 아주머니 그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아메이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떨면서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이미 그날 저는 카페인 치사량에 도달해 있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욕했습니다. 저한테 한심한 놈아 또 아메리카노를 시키냐. 받아서 그래 명함을 하나 드려야겠다. 명함이 있으니까 명함을 드려야 되는데 명함
잡고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명함 대신에 신용카드를 냈습니다. 결제를 하고 이젠 정말 한마디 꺼내고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에 사장님 잠시만요. 혹시 아메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냐고 물어봤는데 저 그딴 거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뒤도 안 보고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엄청 열받았어요. 보통 아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알아요 몰라요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알아요라 그랬는데 안 해요라고 대답을 하는지 제가 2번씩 그 집을 안 갑니다.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막 혼자 막 마음 졸이던 총각이었고요. 제가 몇 없는 명단 중에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군대 이제 선임 중에 보통 1~2달 차이 나는 선후임들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는데 이 아버지 군번이라고 저랑 1년 차이 나는 군번은 사실은 2등병 때 상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근데 그 없는 명단 찾아가려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얘가 웬일이지 하면서 밥 한번 먹자 이랬더니 보자 그러더라고요. 과천에 있는 고깃집에 제가 갔어요. 그날 이제 일요일 날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맛있는 걸 사주고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얘기한 다음에 시나리오 또 쓰는 거죠. 아메이로도 얘기하면 뭔가 이 사람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줘야겠다 이러고 딱 갔는데 문 딱 열고 앉아 있더라고요. 먼저 문 딱 열고 갔는데 고기 주문하고 저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해요. 야, 너는 일요일 날 왜 정장을 입고 오냐? 너 다단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교회를 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앉았는데 일요일 날 정장 입었네. 너 다단계 아니야? 이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밥만 먹고 돈만 쓰고 나왔어요. 너무 이런 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얼마 전에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결혼식에 초대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관계가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은 제가 제 선에서 한계를 짓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달에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막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에 많은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일의 양을 늘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명 만나고 막 5시간 책 읽으면서 나는 지금 사업하고 있어. 음원을 막 10개 듣고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난 비즈니스 하고 있어. 이러던 제가 이번 달은 목표라는 게 생기니까 뭐든지 내가 소비자 만들고 막 해야겠다. 부지런하게 싶어서 일의 양을 막 늘리다 보니까 하루는 그런 날이 있죠. 하루 종일 거절받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5번 거절받더라도 그날 자기 기분이 완전 꿀꿀하다가도 자기 전에 전화 와서 치약 하나 갖다 주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거의 조울증 환자잖아요. 그러던 전데 유독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거절만 받는 날이 있었어요. SP 도전할 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왜 이러고 있나 진짜? 이게 맞나? 20대 나이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쉬지도 못하고 나름 놀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이 강서 LBC를 왔다가 이쪽을 이 주변에 막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착 돌고 집에 가는 저녁의 길이었어요. 여기서 저희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을 막 혼자 한숨을 푹푹 쉬면서 가는데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냥 집에 오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원을 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음원을 이렇게 멍 때리면서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막 이러고 별 생각에 막 잠겨 있는데 저희 집을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학교도 있고 막 번화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가 딱 켜졌어요. 그래서 신호 딱 멈춰서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 신호만 받으면 저희 집이에요. 저 밤에 막 좀 어두컴컴해졌는데 사람들은 좀 지나다니고 막 가로수가 켜져 있고 이랬어요. 여름인가 이래가지고 가을인가 이래가지고 제가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 음원이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때 그 강사님이 마지막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 외로우시죠? 내 맘대로 안 되시죠? 그럼 지금 한번 큰 소리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3번을 해보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3번을. 제가 원래 같았으면 그걸 안 따라 했었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그걸 그 마음에 이거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차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3번을 외치는데 막 눈물 콧물이 진짜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창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었네. 저 미친놈인가 이러면서 으이씨 하면서 창문 올리고 그러면서 20대 총각이 사회 경험도 없고 누구한테 거절을 받겠으며 비즈니스 경험도 없는 제가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제가 10월 31일 밤 11시에 SP 마감을 합니다. 그때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뭐라고요? 할로윈이면 할로윈. 그날따라 유독 전화가 많이 와요. 저는 제품 주문 전화인 줄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 다 할로윈 놀러 가자니 전화해요. 이 치약도 하나 안 써준 놈들이 놀러 가자고 지금 놀 때냐 이러면서 제가 전화 다 끊었습니다. 그 친구도 할로윈 가 있을 때 저는 SP 마감하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할 수 있네. 제가 그 전달 9%를 했습니다. 9%에서 SP가 됐습니다. 할 수 있네. 가능성이 있네. 내가 뒤를 끊으니까 잠재력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저는 그 행복감을 1시간 느꼈습니다. 12시가 되니까 이 1000만 PB가 제로로 바뀌면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그때 바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단 SP 축하 파티는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나 이번 달 영끌했어. 나 이번 달 모든 걸 다 했어. 다음 달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못해. 나 이거 2번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힘이 쫙 빠져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아침밥 먹고 11월 1일 오전 11시쯤에 저를 데리고 어머니 서재를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로스맵을 쫙 보여주시는데 1일날 오전 11시잖아요. 근데 어머니 로스맵이 1000만이 넘어 있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안 했나? 왜 엄마 건 안 바뀌어 있지? 제가 진짜 그 생각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10년간의 이 쌓이고 쌓이는 네트워크로 인해서 이제는 매달 1일 오전만 되면 1000만이 끝나. 너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뛰고 행동했던, 의존하지 않고 했던 거를 엄마는 안 겪었겠니? 이런 과정이 없었겠니? 있었다. 이걸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 내가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굴러가는 네트워크가 지금 10년 지나서 만들어진 거야. 제가 마감할 때마다 놀리거든요. 마감이 뭐야? 저한테 PV가 뭐야? 걸레가 뭐야? 이러면서 마감 때마다 맨날 마사지를 받으러 가요. 정말 개몬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강력한 비전을 봤어요. 아,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이 과정이 멀리 보지 못한다면 이거 파는 거 아니랬는데 내가 지금 자꾸 소비자 만들면서 지금 이게 지금 파는 건가 영업인가 이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계속 이 과정이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 숲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진짜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는 만들어지는구나. 너도 이렇게 될 거다. 라는 느낌을 제가 그때 많이 받고 엄청난 용기가 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다이아몬드 이상의 스폰서님들을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안에 1000만 다 이미 걱정 없이 마무리 되실 겁니다. 저도 이제는 한 이틀 정도면 1000만 PB에서 끝납니다. 지금 네트워크를 쌓고 계신 분들, 지금 그 3%에서 21% 가는 과정을 내가 경험해보고 복제해 나가는 사업이 끝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주 많은 경험치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는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자유로움을 원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열심히 그 비전 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꽤 많은 부자들을 봤어요. 근데 부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돈 때문에 치고 정말 그 형제의 난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 돈 때문에 엄청나게 막 살벌한 현장들. 그리고 나는 부모님 닮고 싶지 않아. 이런 친구들 너무 많이 보면서 부자에 대한 게 굉장히 저는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부자를 추구하는 것 같고 돈을 쫓는 것 같고 이것들이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진짜 끝일까? FCA 되면 내 인생이 정말 만족스러울까? 지금은 차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내가 뭐 밥을 10끼 먹을 것도 아니고 차를 10대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무엇이 나를 정말 fulfilling,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걸 되게 많이 혼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아주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사업하는 중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고 했더니 해외 그냥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 같은 거예요. 저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남들 솔직히 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서 남들 봉사, 기부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누굴 도와 이런 마음들. 근데 아버지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끼리 비전 트립을 간대요. 그럼 다녀오세요. 그래도 아빠랑 가면 둘이 간대요. 그건 더 싫었어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미 돈을 내놨대요. 그럼 왜 물어보신 거죠? 이미 네 것까지 내놨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봉사활동 이런 건 다 관심 없었고 성공자분들이 계시는 곳이라 그래서 FCA 탑리더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그분들은 뭘 드실까? 저분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저분들의 습관은 어떨까? 완전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가 두 번을 갔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케냐입니다. 제가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만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한 달에 45,000원이라는 금액을 아이를 이제 18세까지 이제 양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후원하면 이 아이가 저의 뭐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원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성공자들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케냐라는 아프리카의 그 수도의 나이로비를 가는데 두바이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버스에서 우리한테 그 같이 가시는 대표님이 인솔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거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센터, 교회가 보통 센터인데 센터에 딱 내리면 저희가 일렬로 쓰고 그 흑인 아프리카니까 흑인 꼬맹이들이 쫙 저 상대 반대편에 한 30m 앞에 씁니다. 저는 솔직히 다 얘처럼 생겼어요. 그쵸?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원하는 애가 누구지? 어디지? 이러는데 저기서 어떤 애가 모래바람을 쫙 풍기면서 막 엄청 달려와가지고 제 다리에 탁 안기는 거예요. 얜가? 싶더라고요. 얜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여기 있는 이 아이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케냐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같이 밥도 먹고 하다가 거기는 이제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을 방문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가는데 와, 제가 그때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처음 가봤다 보니까 이런 빈곤층의 나라가 있구나. 냄새가 있어요. 엄청 고약한 냄새. 길 가다 보면은 막 소가 죽어 있는데 까매요. 왜냐하면 파리떼들이 다 뒤덮고 있어요.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눈망울이 반짝반짝한데 애들 얼굴에 파리가 막 수십 마리 붙어 있어요. 신경도 안 쓰더라고 애들은.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센터를 걸어가는데 애가 이름이 크리스핀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할 말이 없잖아요. 걸어가다가 우리 아메에서 배운 건 드림 빌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헤이 크리스핀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얘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hat's your dream 이랬습니다.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I wanna be engineer 이러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래 넌 꿈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가정 방문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집이 한 3평 남짓한 아주 작은 집에 한 6식구가 살아요.
거의 머리는 집 안에 놓고 발은 집 밖에 있는 그런 형태로 잡니다. 화장실은 사방이 화장실이에요. 네, 널려있는 화장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 갔더니 막 그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막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방을, 그나마 있는 조그만 쪽방을 딱 보여주는데 그 방에 벽면에 제 사진이 쫙 있는 거예요. 이 컴패션 후원을 하면은 이 아이의 사진이 옵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보내줍니다. 저는 솔직히 이 아이 사진 왔을 때 벽장에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까웠어요. 45,000원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모르는 아이한테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족은 매일매일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나를 후원해주는 정말 저 지구 어딘가에 있는 이 스폰서, 우리 거기서도 스폰서예요. 후원자님께 기도를 했던. 이래서 얘가 날 알아봤구나. 매일 날 봤기 때문에 나를 보고 달려올 수 있었구나.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제가 우리 아메이 생필품 선물 인형 막 엄청 사갔거든요. 더 사갈 걸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센터에서 손잡고 오는데 이 크리스핀이 저를 톡톡톡 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I changed my dream 이러는 거예요. 나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로 바뀌었니 이러니까 I wanna become Korean 이러는 거예요. 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이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제 뒤통수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같이 가신 리더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선한 영향력이구나. 이게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구나.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리치 디보스 창업자의 자서전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보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가슴 깊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보면서 오케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요. 사실 저희 가족은 지금 저 빼고 저희 부모님, 제 와이프, 제 동생까지 지금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가 있습니다. 저만 지금 집 지키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제도 전화하고 오늘도 보이스톡하고 이러는데 정말 그 느낀 감정을 진짜 부자가 돼야 되는 올바르게 흘려보내는 정말 축복 통로 같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다이아몬드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제가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20대가 쉽게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을 아메이 속에서 배우면서 이래서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권하고 싶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5년 만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났는데 저는 에메랄드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6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이미 저는 6년이 된 거예요. 그때 저의 레그 상황이 어땠냐면 사업자분들 계시니까 세 레그만 좀 예쁘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 레그에 파운더스 피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레그가 한 9%에서 12% 정도 하는 초기 사업자 한두 명. 다섯 번째 레그 사업자지만 사업자 같지 않은 사업자. 내 편 같지만 내 편 같지 않은 미팅 잘 안 나오는 애매한 3%. 여섯 번째 레그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7년, 8년이 지나도 다이아몬드 못 가겠다 이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 선포를 해버립니다. 2022년 5월 달에 6, 7, 8을 앞두고 내년에 다이아몬드 갑니다라고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네트워크 보고 결단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선도전, 후 네트워크. 먼저 결단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 9%, 3%, 빵프로짜리를 다 내년 1년 만에 PT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절박하게 그때부터 다이아몬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5월, 6월부터 막 하는데 하늘이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제가 간절하고 두드리니까 열리더라고요. 제가 찾으니까 구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하루는 제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우리는 이제 막 옛날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다시 옛날부터 만났던 사람들 다시 5번, 6번, 4번, 5번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쉬지도 않고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아까 그 처음 영상이 그때예요. 12시까지 잠도 안 자고 계속 했던 시간. 그때 제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빵 퍼센트 때 아메이를 한번 접해서 미팅도 왔다 거부한 친구예요. 3년 뒤에 얘기했더니 또 거부했던 친구예요. 자기 꿈이 있다고. 겉들떠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이때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갔더니 보통 와이프가 이제 가방을 들고 가는데 이게 가방 자료 잔뜩 들고 가는데 그날은 클러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가방 안 들고 가 이러니까 얘는 이미 2번 거절해서 또 안 할 것 같아. 잘 다녀와 이랬는데 갔다 오더니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이 찾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막 오더니 흥분한 거예요. 이 친구가 사업을 알아보겠대. 그래서 막 그때 얘기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여러분 상황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이 바뀝니다. 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을 뿐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눈을 뜨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두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 카페에서 냅킨에다 대고 사업 설명을 했대요. 그걸 알아듣고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사실 상당히 좀 냉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소식을 딱 듣고 제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5번째를. 그래서 그분하고 그 친구하고 고등학교 친구인 그 부부가 후원이 돼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1년의 레이스를 해가지고 PT가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레그는 제가 정말 찾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 파트너 같지 않은 그분을 제가 솔직히 속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계속 시간 투자해야 돼? 돈 투자해야 돼? 이 왕복 3시간 넘는 거리를 갔다 오면 도로아미타불, 갔다 오면 또 원자리. 근데 헛수고 같은 수고를 계속하라는 그 얘기에 제가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족들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촌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사촌 오빠가 조금 무서운 오빠예요. 그리고 오빠가 앉혀놓고 야, 너 요즘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겁이 나서 아메한다는 말을 못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업하지도 않는 동생이 형 요즘 누나 아메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일로 와봐 이랬대요. 그래서 방에 가서 너 아메이 한지 얼마나 됐어? 너 누구랑 해? 몇 년 됐어? 스폰서 누구야? 막 물어보더래요. 알고 보니 20년 전에 GP까지 했었던 꿈을 한때 가지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분하고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그 결단을 6월 달에 했는데 5번 레그, 6번 레그를 다 제가 7월 달에 찾고 1년 만에 저희가 PT가 될 수 PT로 만들어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지금의 상황에 나의 미래를 판단하는 게 가장 큰 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이 있고 간절하다면 그 누구도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의 발걸음을 세고 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을 세고 있다는 걸 꼭 아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2023년 7월 1일자로 정말 꿈꿔왔던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초반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꿈꿔왔던 그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사진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상상을 했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누군가가 스폰서님이 내 가슴에 핀을 달아주시겠지. 상위 스폰서님이 꽃다발을 주시겠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의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겠지. 그때 어떤 기분이 들까? 서로 끌어안고 축하와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저는 스폰서님이 제 부모님이다 보니까 정말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이 일이 사람이 남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파트너가 100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명 제가 아마 저희 파트너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1년 내내 제가 100명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딱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100명이 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정말 사람들이 남는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했습니다. 그 제가 다이아몬드 딱 되고 나서 제 신발장을 딱 보니까 이 세 켤레 구두가 다 다른 구두예요.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 열심히 해보라고 선물로 저한테 사주신 구두들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밑창이 까지고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컨디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녔던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정말 부끄럽지 않게 뜨겁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저한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식 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셨는데 이 100명의 분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다 꽃 한 송이씩 들고 저한테 저희 부부한테 전달해주면서 그날 아마 살면서 울 걸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쫙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와, 저 사람 나 진짜 힘들게 했는데, 와, 저 사람 나 진짜 열받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안 찾아갈 뻔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한 분 한 분 드는 분들이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 자신 잘 참았다.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었으면 저분들 다 떠나갔겠지. 내 마음속엔 압축 활성탄 필터가 수십 개 쌓여 있는데 다들 몇 개씩 보유하고 계시죠? 잘 참았다 진짜. 이 속에서 또 인내를 배운 것 같아요. 보여주신 어른들이 있어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축하의 메시지만 받았지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 보너스 11월에 받게 되면서 그때 제가 돈줄 났습니다. 연말 보너스가 제 친구들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제가 연말 보너스로 7천만 원 넘는 금액을 받으면서 감히 이 2030 영리더가 미래를 위한 집을 살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구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이거 받으니까 힘든 거 싹 다 잊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12월에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6, 7년 넘게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이렇게 했던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가득하면서 제가 이 사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오른쪽 밑에. 이 시드니 가서 햇살을 착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저 스스로한테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는 이 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어. 너 그동안 정말 고생했잖아. 너 그동안 정말 애썼잖아. 넌 이거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해서 제가 처음에 이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믿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잠깐 내려놓으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한 성취 이후에 훨씬 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내려놨더니 전 세계의 베스트 골프장을 아주 황제 골프를 칩니다. 앞뒤 티타임이 30분이에요. 멀리건 계속 쓰고 엄청 즐길 수 있어요. 전 세계 골프장을 다 다니는 거예요. 여행? 내 돈 100원도 들이지 않고 1년에 3-4번씩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술 뭐 이런 거 위스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정말 멋진 친구들과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문화, 예술, 공연, 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시드니 갔을 때도 오페라 하우스에서 위대한 개츠비 공연을 보면서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드니 아메이도 회원가입했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꿈꿨던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영리더로서 한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비며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 핸드폰 하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미국 비즈니스도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브론즈 빌더 이제 이번에 곧 SP가 되시는 이제 헬렌 킴 리더님이 저의 비즈니스를 격하게 반대하셨던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가끔 스폰서님이라고도 불러주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쾌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삿포로 여행 갔다 온 사진인데 저희 가족은 저는 33살의 다이아몬드고 저희 부모님은 제 동생은 이제 29살 큐사파예요. 저희 부모님은 58세 더블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모, 고모, 처가의 언니, 이모, 장모님까지 다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메이가 가짜였다면 이만한 가족 사기단이 없어요.
진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행이 예정돼 있는 삶을 살고 있고요. 정말 다이아몬드 10개월 차인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이아몬드 10개월 차인데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실제 다이아몬드가 별로였다면 전 지난 7년 반이 굉장히 아까웠을 거고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것밖에 안 돼? 겨우 다이아몬드 이거야? 화나죠. 근데 하고 나니까 지난 시간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보상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이게 철인 3종 경기에 수영과 사이클 끝나고 마지막에 마라톤에 10km 지점을 남겨놓고 이 문구가 써져 있어서 이거 보고 포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The pain is temporary but glory is forever. 고통은 잠시지만 그 영광은 영원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저희 비즈니스랑 너무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받게 될 이 보상을 정확히 알고 믿는다면 이 과정은 웃으며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그런 비즈니스고 저는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슴이 뛰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꼭 이 기회를 붙잡으셔서 지금부터 나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